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으지직하면서 그 귀에 그 울리는 그 뼈 부러지는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설악산 울산바위에서 생긴 일입니다. 내가 날르고 있는 거예요. 붕 날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왼쪽 가슴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딱 오는 거였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요?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 배낭 속에 뭐 꼭 입지 않더라도 보온 자켓이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한 구급약 그리고 비상식 정도는 항상 배낭에 휴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 지점에서 가만히 아니면은 자기가 뭐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지역에서 체력 안배를 하시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 6월 3일 북한산 산청사 계곡에서도 산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당시 영상입니다. 산행을 즐기던 4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오른쪽 발목이 골절돼 헬기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민호 씨는 사고 후 넉 달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늘 오르던 산이었고 익숙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익숙한 길이었는데도 그날은 어떻게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찾아 헤매다가 바위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6월 3일 지민호 씨는 북한산 삼천사 계곡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바위 사이로 길을 찾아 헤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다고 합니다. 결국 2m 아래로 추락했고 오른쪽 발목이 골절됐습니다. 꼭 벼락에 치는 것처럼 으지직하면서 그 귀에 그 울리는 그 뼈 부러지는 소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구조 당시 영상입니다. 지민호 씨는 사고 후 119 구조대원과 계속 통화를 하며 안정을 취했고 1시간 반 만에 소방 헬기로 구조가 됐습니다. 안전 수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망 사고를 보면은 그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실수 아니면은 뭐 등반이 어려워서기보다는 자기가 안전 수칙을 미이행해서 거기에 따른 간단한 실수인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9월 1일 발생했던 추락 사고도 아찔했습니다. 구조 당시 영상인데요. 울산바위에서 등반을 하던 50대 남성이 2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한 데다 가파른 경사의 울산바위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데가 울산바위인데요. 그 사고 발생 지점은 이 가운데 정도 17봉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저쪽 왼쪽에서부터 계속 등반을 해가지고 오시다가 그 17봉에서 그 하강 중에 추락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게 됐습니다. 암벽 등반을 15년 이상 해오며 평소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온 황금복 씨였는데요. 지난 9월 1일 설악산 울산바위에서의 사고는 절대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가 날르고 있는 거예요. 붕 날르고 있는 거여서 갑자기 왼쪽 가슴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딱 온 거였죠. 구조 당시 영상입니다. 일몰이 시작될 무렵 동료들과 함께 하강을 하던 중이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로 줄을 놓친 황금복 씨.
25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황금복 씨가 사고를 당한 설악산 울산바위인데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모습입니다. 나무가 부러지면서 충격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 25m 정도 추락을 했지만은 이게 큰 부상, 그 추락 거리에 비해서는 큰 부상 없이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전화해봐 사고 난 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안전 이런 건데 되게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나중에 다들 내가 사고 났다니까 아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형이 왜 다쳤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전을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생각, 아픈 생각 때문에 내가 진짜 거기서 엄청 혼자서 그냥 고함을 엄청 들려댔죠. 황금복 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됐고 일주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이상 암벽 등반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2018년 실족에 의한 추락사고로 구조한 사람만 1,700여 명이 넘습니다. 119 산업구조대는 요구조자를 2차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조하는 훈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부상자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안전조치를 합니다. 추락한 장소가 대부분 가파르고 위험한 지대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바위산은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사방이 비슷해 보이는 산길,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탐방로 외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 필요한 비상약은 등산로 곳곳에 비치해 두고 있기도 한데요. 식염수, 붕대, 일회용 밴드, 위생장갑, 마스크 등산객분들이 비상시에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119 상황실로 전화를 주셔서 이 사용하시는 걸 안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생식물이나 버섯을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탐방로를 벗어나면 위급 상황에서 구조하기도 힘이 듭니다. 탐방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기가 쉬운데 비탐방로는 넓은 지역을 한 번에 수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우직하게 산을 지키는 119 산악구조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인데요. 더 좋은 풍경을 보려고 더 빨리 내려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안전수칙은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내 체력에 맞게끔 그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즐겁게 산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안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을 완충하여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여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전정신을 발휘를 해서 그 자신의 한계를 체험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산에 오시면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또 무사히 내려오셔야 되니까 오후 4시나 5시까지는 하산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